55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매년 7% 써도 30년 뒤 77억. 당신이 몰랐던 노후 재테크 비밀. 서론 55세 은행 지점장의 고민. 저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오래 했으니 재테크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10억이란 돈이 많아 보이지만 이제 벌이는 없고 304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대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매년 4%씩 빼서 쓰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더 많이 쓰면 금방 바닥날 것 같고.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은퇴 후 가장 큰 불안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돈이 부족할까 봐 아껴 쓰려다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너무 아껴서 죽을 때까지 못 쓰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7%씩 인출해도 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 인출법 정말 가능할까?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원금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면 물가 상승과 함께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씨는 55세에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연간 생활비로 7천만 원 7%를 인출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시뮬레이션 결과 연평균 810%의 투자 수익을 유지할 경우 30년 후에도 원금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투자 수익률이 10%라면 30년 뒤 자산은 약 77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55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ETF 투자로 노후 걱정 해결. 박 지점장은 퇴직 후 배당주와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10억 중 8억 원을 주식 및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예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연평균 9% 수익을 기대하며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매년 7천만 원을 인출했지만 오히려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배당주와 ETF는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길게 보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한 돈이 계속 일하면서 인출 후에도 자산이 증가할 수 있죠. 사례 2. 60세 퇴직한 의사, 리츠 REITS와 채권 혼합 투자. 이 의사는 60세에 퇴직 후 1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원했던 그는 다음과 같이 투자했습니다. 7억 원을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에 넣어 연 6%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을 채권에 투자해 연 45%의 이자,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예금으로 보관했습니다. 이 의사는 배당과 이자, 수익만으로도 연 7천만 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원금을 거의 손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리츠와 채권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죠. 사례 3. 58세 퇴직한 자영업자, 인덱스 펀드로 자산 불리기. 김 사장은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사업 정리 후 손에 쥔 돈은 8억 원. 은퇴 후 돈을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던 그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8억 원 중 7억 원을 S&P 500에 투자. 1억 원은 생활비 예비 자금으로 예치. 5년마다 한 번씩 일부 매도에 필요할 때 사용. 핵심 포인트. S&P 500은 역사적으로 연평균 9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은 30년 동안 매년 7%씩 써도 자산이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정리.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1. ETF와 배당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든다. 배당 수익. 주가 상승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REITS와 채권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배당 수익과 이자, 소득을 활용하면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인덱스 펀드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성장하며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결론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저는 55세에 은퇴했지만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7%씩 써도 되나 불안했지만 지금 보니 자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더군요. 여러분도 은퇴 후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면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미리 계획해보세요.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인출 전략, 생각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가능하다는 걸 믿어보세요. 은퇴 후 7% 인출이 가능한 이유.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분석. 앞서 우리는 7% 인출 전략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와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투자라는 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 7%씩 빼면서도 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가능할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는 감이나 사례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이 전략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 7% 인출이 가능한 이유, 복리와 자산 성장의 힘. 우선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을 인출하면 줄어든다는 생각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성장할 경우 우리가 인출하는 금액보다 더 큰 속도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복리 효과 컴파운딩 이펙트란 투자한 돈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거기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 100년간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0%입니다. 중간에 금융위기, IT 버블, 코로나 같은 위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즉, 연평균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매년 7%를 인출하더라도 나머지 3%는 계속 자산을 불려주기 때문에 원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7% 인출이 가능한 핵심 원리. 연평균 8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면 7%를 인출해도 원금이 유지되거나 증가한다. 2.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방법, 자산 배분의 중요성.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7% 인출 전략이 정말 가능할까? 맞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만약 물가가 매년 3%씩 오르면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과학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 에셋 앨러케이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 1. 5060%는 주식 ETF, 배당주, 인덱스 펀드로 성장성을 확보. 2. 2030%는 채권과 리츠 REITS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3020%는 현금 또는 단기채로 예비 자금 확보. 이렇게 하면 물가가 상승해도 주식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함께 올라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됩니다. 예제. 만약 2020년에 10억 원을 가지고 은퇴한 사람이 50%를 S&P 500, 30%를 리츠, 20%를 채권으로 배분했다면 2024년 현재까지 10억 원이 17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기려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실패 확률을 낮추는 전략, 동적 인출법 다이내믹 위드드로월 스트래터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 맞습니다. 모든 해가 좋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마이너스 30% 이상 자산이 급락하는 해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동적 인출법 다이내믹
위드드로얼 스트래터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동적 인출법이란 경제가 좋을 때는 7% 인출, 경제가 나쁠 때는 45%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제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한 해에는 5%만 인출, 2023년처럼 시장이 회복된 해에는 7% 인출. 이렇게 하면 자산을 지키면서도 장기적으로 인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7% 인출 과연 현실적인가? 논리적으로 7% 인출이 가능한 이유 1연평균 810%의 수익을 내는 투자, 자산 ETF, 배당주, 인덱스 펀드 활용 이 물가 상승을 이기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원금 유지 3. 금융위기에 대비한 동적 인출법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 결과적으로 7% 인출 전략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은퇴 후에는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 아닙니다. 돈을 똑똑하게 써야 합니다. 자산을 성장시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여러분도 7%씩 인출하면서도 돈이 바닥나지 않는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획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